N형 반도체는 이 실리콘 반도체의 오족 원소인 P, 여기서 P는 인입니다. 인 혹은 비소를 불순물로 주입을 합니다. 실제로 반도체에 주입되는 불순물이 5족 원소냐 또는 3족 원소냐에 따라서 N형과 P형 반도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리콘 반도체에 5족 원소인 인과 비소를 주입하게 되면 이렇게 원래 있던 실리콘 원자를 밀어내고 불순물이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가게 됩니다. 이 5족 불순물은 공유 결합을 하고도 이렇게 팔이 하나 남기 때문에 이 남은 전자는 다른 원자에 묶이지 않고 비교적 쉽게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상온에서는 이 전자들이 열 에너지를 받아서 원자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전자가 됩니다. 도핑된 5족 원소는 자유전자를 제공하기 때문에 도너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걸 표현할 때 ND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때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도너는 양이온이 되기 때문에 보통 N, D 이렇게 플러스로 표시를 하죠. 이제 반도체는 금속처럼 자유전자를 갖게 되었으며 이런 도핑량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자유전자가 발생해서 도체에 가까워집니다. 이러한 반도체 내에서 움직이는 전하는 음전하를 띤 전자이기 때문에 이 네가티브의 약자를 따서 N형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반도체 내에는 최외곽팔에 구속되어 있는 전자와 그렇지 않은 자유전자가 공존하는데 이때 이 자유전자는 구속되어 있는 이 전자보다 훨씬 에너지가 높습니다. 그림 3-14b와 같이 에너지 밴드 그림으로 간단한 에너지 모델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속되어 있는 전자는 원자가 때인 EV 내에 존재하고요. 자유전자는 전도때인 EC 내에 존재합니다. 실리콘의 경우는 원자가때와 전도때 사이에 약 1.12 EV의 에너지 갭이 존재하는데 이를 실리콘의 밴드 갭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기호로는 EG로 표시하고요. 상온에서는 전자는 원자가때에 묶여 있거나 또는 떨어져 나가 전도때의 자유전자 형태로 존재하며 밴드갭 내에는 어중간한 에너지를 갖는 전자가 없습니다. 이 모델을 적용하면 불순물이 아니더라도 1.12 EV 이상의 에너지를 받으면 구속되어 있던 원자가때의 전자가 떨어져 나와서 전도때의 자유전자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온에서는 이러한 자유전자 양이 아주 적어서 정기적으로 무시할 수 있습니다. 즉, 도핑 전의 실리콘 반도체에서는 전류가 흐를 만큼의 자유전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도체의 성질이 유지가 됩니다. 한편 아까 반도체의 전도성은 도핑량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했는데 이는 도핑을 통해서 반도체 내 자유전자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을 말합니다. 따라서 불순물을 통제함으로써 반도체의 전도성을 원하는 만큼 조절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림 3-14의 C는 이러한 자유전자가 움직이는 모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반도체의 양 끝단에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전위는 높은 곳에서 낮은 쪽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개라고도 하고요. 전자는 전기장에 의해서 전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데 이를 우리가 드리프트 현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자의 이동은 전류의 반대 방향으로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전류는 전자의 이동과 반대로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형성이 되고 전자는 낮은 전위에서 높은 전위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아까 말했던 양이온 ND+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전류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림 3-14D는 실리콘 같은 고체 내에서 전자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리콘 격자는 절대 온도 0도 K에서는 움직임이 없지만 상온에서는 이 그림과 같이 미세한 진동을 합니다. 이동하던 전자가 이런 실리콘 격자에 부딪히게 되면 고체 내에서 전자는 힘을 받아서 점점 빨라지다가 격자와 충돌하게 되면 서고 다시 빨라지다가 서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를 거시적으로 보면 전자는 일정한 전기장에 대해서 등속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기장의 세기를 2배로 하면 전자의 속도 역시 2배로 커지게 되는 것이죠. 즉, 전자의 속도는 이 전기장의 세기에 비례하게 됩니다. P형 반도체는 실리콘 반도체에 3족 원소인 붕소를 불순물로 주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3족 원소를 도핑하게 되면 실리콘 원자를 밀어내고 불순물이 대신 들어가게 됩니다. 이 3족의 불순물은 공유 결합을 하는 데 있어서 팔이 한 개가 부족하죠. 따라서 전자가 있어야 될 자리가 비어서 홀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양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홀들은 상온에서 에너지를 받아 이동해온 주변의 다른 전자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3족 불순물은 추가 전자를 얻게 되기 때문에 음이온의 형태가 되죠. 따라서 아까와 반대로 Na- 로 표시합니다. 3족 원소는 에너지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까 5족 원소가 도너였던 거에 비해서 여기서는 acceptor의 뜻으로 A라고 표시합니다. 특히 이 acceptor는 전자를 수용하게 되면 이온화가 돼서 음전기를 띠는 이온이 되기 때문에 Na-로 표시하는 것이죠. 이제 반도체는 최외곽 오비탈인 원자가대에 홀을 하나 갖게 되고요. 도핑량이 많아질수록 훨씬 더 많은 홀이 발생합니다. 3-15의 C는 이런 홀이 이동하는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양 끝단에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전위는 낮은 방향으로 전기장을 발생하게 되죠. 인접한 원자가대에 구속되어 있던 전자가 전기장에 의해 전위가 더 높은 쪽의 홀로 이동하면서 원래 전자가 있던 위치에
빈자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옆 원자가대에 구속되어 있던 전자가 다시 이동해 와서 다시 빈자리를 채우고 원래 전자 위치는 다시 홀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원자가대의 홀이 전기장에 떠밀려 전기장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홀의 이동은 곧 전류의 발생을 의미하고 그 방향은 홀의 이동과 같은 방향인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홀은 마치 플러스 전기를 띤 전하처럼 동작하기 때문에 이러한 홀을 가진 반도체를 포지티브의 첫 글자를 따서 P형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반도체에는 도핑 불순물의 종류에 따라서 전기를 띠는 전하로 전자와 홀이 존재합니다. 외부에서 트랜지스터의 드레인과 소스 간 전이차에 기인하는 전기장을 가해주게 되면 반도체의 전자 및 홀이 이동하여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러한 전류의 흐름을 이용하는 트랜지스터를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라고 부릅니다. 모스펫의 소개입니다. 대부분의 디지털 논리 회로는 트랜지스터들의 집합체인 직접 회로로 구현되고 실제로 논리 회로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트랜지스터입니다. 이 트랜지스터는 제조 과정과 동작의 원리에 따라서 모스펫, 모스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와 BJT, 바이폴라 접합 트랜지스터, JFET, 접합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대부분 다 모스펫을 사용하는 CMOS 공정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 모스펫이라고 하는 애는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를 구조로 사용하는 FET, FET를 나타냅니다. 이 FET는 필드 이펙터 트랜지스터 약자고요. 아까 말했던 CMOS라고 하는 애는 컴플리먼터리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의 뜻입니다. 지금부터 이 모스펫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스펫은 모스라고 하는 구조에 의해서 전개 효과를 이용해서 만든 트랜지스터입니다. 이 모스펫은 N모스펫과 P모스펫이 있는데 흔히 각각 줄여서 N모스나 P모스라고 부릅니다. 일단 모스의 구조를 살펴보시면 그림 3-16A와 같이 도체인 메탈과 부도체 또는 절연체인 옥사이드, 그 밑에 반도체인 세미컨덕터로 이루어진 수직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 첫 글자를 따서 모스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반도체는 특정한 조건에 따라서 도체처럼 동작할 수 있기 때문에 모스 구조는 도체와 도체 사이에 절연체가 끼어있는 커패시터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커패시터는 전하를 축적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소자로서 전하가 쌓일수록 양당 간의 높은 전압이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를 모스 커패시터라고 부릅니다. 모스 구조에서 반도체 부분을 기판으로 절연하고 양 끝에 도체 역할을 하는 반도체 영역인 소스와 드레인을 두고 이렇게 옥사이드와
메탈을 얹혀서 모스펫의 형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모스펫을 우리가 전개효과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공정 과정에서 이 메탈은 대단히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이 메탈을 쓰는 것은 아니고요. 고온에서 공정이 용이한 반도체인 폴리실리콘이라는 물질에 도핑을 해서 금속을 입힌 다음에 이 금속을 대체해서 사용을 합니다. N형 반도체를 활용해서 전자를 전하로 사용하는 NMOS와 P형 반도체를 활용하여 홀을 전하로 사용하는 PMOS 구조가 이 3-17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NMOS는 기본적인 모스 구조에서 P형 기판을 바디로 사용하고요. N형 소스와 N형 드레인을 갖게 됩니다. NMOS의 금속 부분에 높은 전압, 하이 전압을 가하게 되면 반도체 내에 음전하를 띠는 전자가 옥사이드 아래로 채널을 형성하게 됩니다. 한편 PMOS에서는 기본적인 모스 구조의 N형 기판을 바디로 사용하고 P형 드레인과 P형 소스를 가지게 됩니다. PMOS의 금속 부분에 낮은 전압, 로우 전압을 가하게 되면 반도체 내에 플러스 전기를 띠는 홀이 옥사이드 아래에 채널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채널이 형성된 상태를 트랜지스터가 ON 되었다고 하고요. 반면에 채널이 형성되지 않았다면 트랜지스터가 OFF 되었다고 합니다. NMOS의 경우 그림 3-18A와 같이 채널이 형성된 상태에서 드레인에 높은 전압 하이를 가하고 소스에는 낮은 전압 로우를 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장이 드레인에서 소스 방향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전자는 소스에서 드레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소스는 말 그대로 전자의 원천이란 뜻이고요. 드레인은 사전적 의미로 물이 빠져나가는 하수구와 같이 전자가 빠져나가는 단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류는 전자와 반대 방향인 드레인에서 소스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P형 반도체의 캐리어인 홀은 양전하기 때문에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이동을 합니다. 따라서 그림 3-18B와 같이 높은 전압이 가해진 단자가 홀의 소스가 되고요. 낮은 전압이 가진 단자가 홀의 드레인이 됩니다. 플러스 전기를 띠는 홀의 이동 방향은 전류의 방향과 같기 때문에 소스에서 드레인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표준 CMOS 공정의 트랜지스터는 소스와 드레인이 똑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조 과정 중에 그 역할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회로 동작에서 전압을 어떻게 인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회로 동작에서 인가 전압을 바꾸게 되면 드레인과 소스의 역할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